난사판 시대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TV는 진보 정신의 학문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의 당선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1성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용어였습니다. 이 시대를 끌고 나갈 제1 캐치프레이즈로 손색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문제를 보는 시야나 각도도 다 달라서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좋다, 나쁘다 말하기 곤란한 점이 좀 있으나 비정상이 정상화는 그런 중에 가장 우수한 용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 구석구석이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피할 정도로 전 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한 영역이 너무 엄청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선진 문명 국가의 스탠다드 폼에 맞춰 재구성해야 되겠다는 개혁 의지로 일으켜져서 검찰총장으로 갓 제대한 사람이 맞나 싶은 고도의 경세가다운 느낌이어서 경이로움과 함께 일단 크게 환영한다는 생각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흘러가면서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10년도 잘한 건 별로 없었는데, 문재인 5년이 더해지면서 한국 사회는 급속히 해체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선거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용서받기 어려운 것은 선거 제도를 건드렸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짜 여론을 만들고 이를 공중파들이 열심히 전파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거 결과까지 만들어 완벽한 일당 독재 체제를 선거를 통해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 땅에는 유신 독재와 같은 좌파 독재, 주사파 독재, 공산화 독재가 본격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당들도 정상이 안 되고 있었고, 사법부도, 언론도, 사회단체들도 모두 어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죽었고, 정당이 죽었고, 언론이 죽음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95% 가까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급속히 해체하지 못했던 것은 한미 동맹 문제도 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끝까지 숨기는 전략을 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공산화된다는 것은 상상도 안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들은 국민을 속이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좌파 정권 20년 집권이 성취되면 그때 와서는 물리적 저항 세력도 없거니와 모든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순치드는 국민들도 끌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대망의 그날이 오면 시대로 한국 사회는 정처 없이 개 끌려가듯 저들의 손에 이끌려 갈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는데 정말 기가 막힌 연막 전술을 펼치는 것에 95% 성공하여 왔습니다. 전 교조가 만들어졌을 때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대부분 선생님들과 시민들은 거의 방관하다시피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연이어 전국 공무원 노조를 만들어 언제든지 정부를 정복할 시스템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전국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언제든 비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경찰 노조, 군인 노조가 안 만들어진 것이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사령관이 진격 앞으로! 하고 명령하는데 잠시만요. 회의 좀 한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다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 노동 현장은 민주노총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노총 세력들이 다 함께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마비가 됩니다. 노조가 경제 문제를 넘어 일반 정치 문제까지 모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는 하나의 관행이 되다시피 한 형국입니다. 방송 언론이 저쪽으로 다 장악되니까 나라가 다 무너져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전체 공동체주의, 말은 그렇듯하지만 좌파, 유사 공산 체제로 급히 이행 중이다 하겠습니다. 전국의 읍면 동단위까지 지방의원들은 형해화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통제와 이산통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심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되는 종교 집단에 대해서는 공산파들이 종교 탄압하듯 전국의 교회, 사찰, 성당에 사람이 못 모이게 코로나 방역으로 벽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종교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세상에 문정 집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세월이 가면서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진화가 이루어지는 이치를 버리고 이들 전투주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교리로 이런 사회적 현상을 통제하려 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해서 확연히 새로운 바람직한 사회로 이양된다는 청사진이 있다면 얘기는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미래 사회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아예 없습니다. 북방을 해체시킨 뒤 어떻게 대안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시스템을 짠 뒤 북한은 어떻게 변하고 우리는 어떻게 변하며 주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선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북한 김정은 앞잡이들 아니냐 하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대북 경계망은 다 풀고 그러면 북이 기습남침했을 때 저 대만 딸기병과 같은 한국 우유젖병 병사들이 어떻게 제대로 싸우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싸울 자세들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국군 통수권자를 놓고 국군이 날에 북한 국가나 연주하는 북한인민군 총사령관 한영사 하나 싶은 연주, 반주를 하는 군악대, 그런데도 징계도 하지 아니하는 이런 기가 막힌 정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비정상을 정상화는 이런 파행들, 반역들, 이런 몰상식들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해야 하겠습니다. 선거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묻고 제대로 심판받는 시스템으로 돌려놓고 정당들이 정상적 경기로 정당과 의회가 바로 서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당을 봐도 예쁘고 저 정당을 봐도 믿음직스러운 정당들의 시대도 만들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법들도 과감히 통폐합시켜 최소 법률제로 가야 하며 표준 민원 제도로 각종 인허가권 관리를 단순 명쾌하게 정비하는 일도 개혁 과제의 핵심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언론 방송을 자율에 맡기되 스스로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하게끔 교통 정리가 좀 되어야 하며 교육은 과학혁명과 함께 신산업이 활활 일어나게끔 하는 산학협동화 개혁이 필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신산업에 많이 몰려 유효 수요를 많이 일으키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전국 골프장 주변에 청년주택, 오피스텔을 많이 보급하고 전국 해안가와 내륙 깊숙한 산지들의 레포츠, 문화, 정보화, 중소형 신도시들이 많이 보급되어 21세기형 새로운 생활문화를 이끌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와 직장이 안정되어야 결혼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도 정상궤도에 들어가게끔 해야 민생 전반이 안정될 것입니다. 노조 문제도 생활 안정 문제를 해결하면 정치 노조는 퇴조하게 됩니다. 삶이 안정되는데 억지스러운 정치 투쟁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빈부격차 해소는 좌파든 우파든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함께 해내야 할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보수 우파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미일 삼각동맹 빨리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래 놓고 나서 중국도 살피고 러시아하고도 협력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 러시아 땅도 좀 살 수 있으면 사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북한을 쥐어만 박지 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달래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체제로 나오게끔 북한 체제가 최대한 개방체제로 전환되게끔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 핵공갈이나 하고 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고 하는 원칙을 강공하는 것도 전혀 나쁠 것 없다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